자, 딕셔너리 문제죠. 딕셔너리의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담고 이제 출력을 하는 그런 문제인데, 딕셔너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 값으로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months, 그 다음에 and days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 거고요. 자, 근데 이거는 뭐죠? 그냥 딕셔너리잖아요. 그래서 딕셔너리 이거 리스트죠, 그죠?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자, 저는 3월까지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12월까지 하신 분들은 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리스트 같은 경우 어떻게 가져왔다? 0번째 데이터를 가져오고 1번째 데이터 가져오고 그 다음에 2번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다 했죠. 왜냐면 내부적으로 인덱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런 데이터를 가져올 때 조금 더 의미를 명확하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1월 하게 되면 1월에 대한 관련된 데이터, 그 다음에 2월 하게 되면 2월의 데이터, 3월 하면 3월에 관련된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넣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인덱스가 0번, 1번, 2번으로 매겨집니다. 얘가 지금 딕셔너리가 아니고 리스트라 했을 때 지금 이건 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라벨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반면에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라벨을 직접적으로 붙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중괄호 한 다음에 여기다가 1월 그 다음에 딕셔너리의 요소와 요소 사이에는 뭐가 붙어야 된다? 쉼표로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30일 그 다음에 얘는 2월이죠. 그 다음에 3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1월에 대한 데이터 가져오고 싶다면 이렇게, 2월에 대한 데이터 가져오고 싶다면 이렇게, 3월에 대한 데이터 가져오고 싶다면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각각 이제 그 해당 월에 맞는 데이터를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제 리스트랑 딕셔너리를 같이 써봤는데, 리스트는 우리가 장점이 뭐라고요? 데이터를 넣을 때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리스트가 편한 거예요? 딕셔너리가 편한 거예요? 데이터 넣는 점에서는 사실 데이터를 넣는 측면에서는 리스트가 훨씬 더 편하죠. 왜? 그냥 무지성으로 여러분들이 넣으면 알아서 라벨링이 자동으로 붙잖아요. 그죠? 그런데 단점이 있죠. 단점이 뭐예요? 특정 데이터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단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정 데이터의 단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요, 딕셔너리의 장점은 뭐예요? 얘는 데이터를 말 그대로 가져올 때 편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접근할 때 불편하다. 그죠? 데이터를 접근할 때 불편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다? 데이터를 접근할 때 편하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5월이라는 날짜를 추가를 해봅시다. 그러면 딕셔너리에서 데이터 추가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한다 했죠. 그죠? 자, 이렇게 추가를 하면 뭐예요? 5월은 며칠까지 있나요? 31일까지 있죠. 그죠? 자, 이게 뭐라고 딕셔너리에 데이터를 추가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5월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려 해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5월 이렇게 써주면 그 5월에 대한 데이터를 뭐 할 수 있어요?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만약에 6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6월 쓰고 추가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한마디로 데이터에 접근할 때 굉장히 편하다. 근데 단점은 뭐예요? 당연히 데이터를 가져올 때 불편한 거잖아요. 데이터를 가져올 때 불편하다. 엄청나게 불편한 건 아니지만 리스트랑 비교했을 때는 뭐예요? 자, 리스트랑 비교했을 때는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잘못 말씀드렸죠? 얘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가 아니라 데이터 넣을 때 불편한 거죠.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넣을 때 편하고, 근데 딕셔너리는 데이터 넣을 때 불편한 거죠. 리스트랑 비교했을 때는 얘는 무지성으로 어펜드해서 넣으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키를 내가 세팅을 해줘야지만 데이터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불편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강사님, 어떨 때 리스트를 써야 되고 어떨 때 딕셔너리를 써야 됩니까? 보통 리스트 같은 경우는 동일한 데이터를 품을 때 리스트를 쓰고요.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다양한 데이터를 품을 때 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다양한 데이터를 품을 때는 이제 객체라는 걸 쓰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클래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튼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킥값 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한 번에 담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담았으면 반드시 출력을 해보세요. 출력을 해보시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한 번에 담아달래요. 반복문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반복문을 이용해서 담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원래 담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담죠.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하나만 생성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월은 31일, 그 다음에 2월 29일이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물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가능은 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게 정답 첫 번째. 그냥 무지성으로 한 거죠. 무지성으로 한 거고. 자, 두 번째 정답.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반복문 돌리는 거예요. for, i, in, range. 그 다음에 저는 그냥 3월까지만 할 겁니다. 그래서 3 플러스 1이라 쓰는 거예요. 그냥 4라 써도 상관없죠. 자, 그러면 i에 뭐 들어와요? 1부터 3까지 들어오겠죠? 그죠? 1부터 3까지 들어오는데, 자, 여기서 months라고 쓸게요. months. 그 다음 i 플러스 월이라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뭐가 완성돼요? 1월, 2월, 3월이 완성되겠지만 실행하면 에러 납니다. 왜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unseparated, operand, type, for, int, n, str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스트링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문장이랑 정수랑 더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파이썬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둘을 더하려면 정수가 뭐 해야 돼요? 숫자가 문장으로 변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월을 여러분들 숫자로 변화하면 변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 str로 감싼 다음에 i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월, 2월, 3월이라는 게 완성이 되니까 여기다가 month and days에다가 month. 자, 30일. 자, 근데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31일만 담길 거 아니에요. 실행해보면. 그쵸? 1월, 2월, 3월은 담기지만 다 31일만 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31일만 담기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endday라고 써보겠습니다. endday. endday 31일. 근데 여기다가 endday 31일 하고 이렇게 쓰게 되면 똑같죠, 결국에는. 그런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조건문 돌리는 거예요. i가 만약에 2다. 그럼 2라는 건 뭐예요? 2월을 말하는 거죠. 2월. 그죠? 그러면 2월일 때는 엔드데이가 뭐예요? 29죠. 그죠? 29.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엘리프 써서 i in. 그 다음에 4, 6, 9, 11. 자, 이거 뭐죠? 이거 리스트죠. 그냥. 그 다음에 이때는 4월일 때나 6월일 때나 9월일 때나 11월은 며칠이에요? 30일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이나 또는 3월이나 뭐 5월이나 딱히 그런 날들 되면은 어차피 뭐예요? 요것도 실행 안 되고 요거 밑에 것도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31일로 값이 보존이 되겠죠. 근데 2월이면 엔드데이가 뭘로 변한다? 29로 변하는 거죠. 29라는 값을 넣어넣기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 6, 9, 11은 뭐예요? 30일로 데이터가 변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행을 하면 되는데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12.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이죠? 자,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데이터를 담는 게 가능하다. 아, 잘 되죠? 그죠? 조건문을 잘 활용할 줄 알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담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정답 세 번째. 자, 뭘 할 거냐면 리스트하고 딕셔너리를 콜라보레이션 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months and days 리스트 버전이라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이것 좀 가져올게요. values 자, 요거 복사하려고 한 거예요. 잠깐만요. 뭔가 지금 이상하죠? 왜냐면 자, 11월이 30일이잖아요. 자, 그럼 10월도 10월 31일. 아, 맞군요. 그러면 10월 31일. 아, 맞네요. 순간 헷갈렸어요. 그렇죠. 9월이 지금 보면 요게 좀 잘못됐죠. 9일은 뭐예요? 9월은 31일이잖아요. 31일이 아니라 30일이잖아요. 요거 자칫 잘못 체크할 뻔했네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정확성은 있어야 되니까. 자, 1월 맞고요. 2월 맞죠? 3월도 맞아요. 4월도 아니네요. 4월도 이번에 뭐예요? 4월 근데 지금 보면 4월일 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보시면 4월일 때 31일이 들어갔네요. 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나죠. 자, 4월 보겠습니다. 4월. 자, 4월은 30일이죠. 그쵸? 4월은 30일인데 근데 지금 4월 뭐가 들어있어요? 31일이 들어있죠. 자, 5월은 맞죠? 자, 6월도 상금 30일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30일이 안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아이가 자, 한번 볼게요. 1일 때 자, 코드를 12라고 쓰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조건 맞아 떨어지진 않네요. 지금 보니까. 자, 조건문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elif i가 2랑 같다. 자, i가 2랑 같을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랑 같다. 3월 자, 일단은 29 잘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i가 리스트 엘리프 이거 여기서 잘못됐네요. 자, 지금 코드 보이시나요? 여기 저희가 뭐라 썼어요? 요거 썼죠. 요거 는 자, 코드 오타가 있었네요. 오타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실행이 안 됐던 거죠. 자, 그러면 4월 30일 잘 들어오죠. 자, 그러면 9월도 아까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9월도 30일이었으니까 이게 맞죠. 자, 코드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자, 그러면 11월도 마찬가지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11월도 30일 잘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됐어요. 요거는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제가 밸류수를 출력했던 거는 요거 그냥 값 가져오려고 한 거예요. 자, 뭐 한다고요? 콜라보레이션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리스트랑 같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리스트라는 거는 내부적으로 0번째, 1번째, 2번째 이제 인덱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덱스하고 밸류 값을 같이 가져오는 문법 있죠. 바로 뭐였죠? 이넘레이트. 이넘레이트 여기다가 months, days, 리스트 버전 여기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i 뭐 들어가요? 0 들어가고 31일, 1 들어가고 29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months라고 쓰시고 어떻게? i 플러스 1 근데 소괄호로 감싸줘야죠. 근데 이렇게 하면 i는 뭐예요? 0 플러스 1이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월 이렇게 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얘는 숫자고 얘는 문장이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 str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가 완성돼요? 내부적으로 인덱스가 0이니까 0 플러스 1이니까 1월이겠죠. 그럼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런 식으로 문구가 완성이 되겠죠. 자,
자, 그러면 여기다 빈 딕셔너리를 가져와서 어떻게 한다? 데이지에 months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뭐 넣어주면 돼요? endday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스트만 잘 활용할 줄 알아도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정답 세 번째. 정답 세 번째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던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히려 얘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죠. 얘는 조건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 얘만의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이번에는 뭐 하래요? 수작업으로 출력하래요. 자, 저는 그냥 요 코드 쓸게요. 그대로. 요거 뭐야? 자, 수작업으로 순회 출력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접근해서 출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실행하면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뭐 저는 3월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월, 2월, 3월, 그죠? 자, 이렇게 순회 출력하시면 잘하신 거예요. 그죠? 잘 나오죠? 밸류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이번에는 키로 순회 출력하래요. 자, 키가 뭐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린트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눈대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코드를 직접 입력을 해봐서 어떻게 나온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키들만의 리스트를 뭐 한다? 반환시켜준다 했잖아요. 이렇게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그래서 요거랑 차이가 있다 했죠. 이 months and days는 요 딕셔너리잖아요. 딕셔너리. 정확하게는 딕셔너리를 참조하고 있는 거고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리모컨의 복사본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면 딕셔너리도 객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순회 출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목문 돌리면 되겠죠. 포. 그 다음에 name이라 쓸까요? name이 아니라 months. 그 다음에 in 자, months and days keys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프린트 해가지고 months만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확인하면 1월, 2월, 3월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출력을 좀 더 괜찮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만 출력했어도 잘하신 건데 F스트링 쓸게요. 뭐 1월 그 다음에 며칠까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데이터 밸류는 어떻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and day라고 쓰고, 자, months and days에 뭘로 접근한다? 키로 접근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and day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러면 코드가 좀 더 깔끔하게 출력하는 게 가능하죠. 1월은 31일까지, 2월은 29일까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하신 분들도 잘하신 거고. 자, 근데 키랑 밸류를 순회 출력하라네요. 그러니까 얘는 키 순회 출력인 거고, 그러면 키랑 밸류 순회 출력이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까 months 출력하는 게 바로 요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키로 순회 출력하는 거고, 얘는 키를 이용해서 키하고 밸류를 같이 출력하는 거고. 왜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밸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딕셔너리 한 다음에 해당 키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1월 접근하면 1월에 대한 밸류 값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2월 밸류 값 여기 넣어주는 거고. 그렇죠?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 얼떨결에 마지막 문제까지 같이 풀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됐습니다.